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도 NSC를 주재하지 않고서는 월요일 출근한 경은 비속어 논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저는 논란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두세 개의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동맹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이야기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합니다. 자, 대단하지요? MBC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훼손시켰고 미국이 없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능력이 없는 대한민국인 것이니 결국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인의 발언보다 먼저 MBC의 진상을 확실히 밝혀라 이겁니까? 정치구단 박지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기대했던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약식 기자회견도 진검승부를 하자는 선전포고서는 비속어에 대한 책임을 언론과 야당에 돌리면서 말싸움 전쟁 선포를 사실상 선언하셨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 위험 빠뜨리는 일, 진상 확실하게 밝혀져야 이 땡땡을 우리 국회에 사용하면 되나요? 쪽팔린다를 바이든에게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언어 말씀으론 부적절합니다. 1400대, 2300대도 깨진 환율과 주가지수, 주담대 8%가 예상됩니다. 바이든 석유 증산 제한을 거절했던 사우디 왕세자는 푸틴과 만납니다. 러시아는 미국 석유가 상한제 참여국에 석유, 천연가스, 곡물까지도 수출하지 않겠다고 엄포이고 세계 인구 1, 2등 국가인 중국과 인도에 이어 4위국인 인도네시아도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IRA에 이어 미국은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에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에 이어 인도네시아, 사우디도 바이든의 대항,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석유, 천연가스, 곡물 수입국가인 우리나라가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에 이어 특수광물 등 즉 요소수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니켈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로우텍이 우리의 하이텍을 지배합니다. 이러한 때 외교 순방 막말로 여야 언론이 진검승부를 하면 나라가 어디로 가며 국민은 행복해질까요? 잘못보다 거짓말이 더 나쁩니다. 워터게이트입니다. 바이든도 DJ도 사과했습니다. 대통령님, 털어버리고 경제, 민생, 물가, 외교에 매진하셔야 성공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랍니다. 미국의 이 땡땡이 아니고 한국의 이 땡땡이랍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에게 확인한 내용이라고 하니 온 국민은 영상을 반복 재생하면서 뇌기가 잘못됐나 의심해야 했습니다. 본인의 말이니까 대통령은 알고 있습니다.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뭘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조롱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정직이 최선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한미정상회담에서 IRA와 한미통화사업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했었습니다. 박미전 경제수석이 한미통화수합이 논의될 것이라고 하길래 당연히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미통화수합은 말도 못 꺼냈고 이제 와서 경제부총리는 한미통화수합은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환율 1,400원 선이 무너졌는데 시기상조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한미통화수합이 시기상조라면 그보다 훨씬 효과가 미약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의 100억 달러 통화수합은 대체 왜 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로 무능을 감추려고 하면 신뢰만 잃게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대통령도 당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미 외신은 기정사실화했고 국민들 역시 듣고 확인이 된 것인데 국가적 경제위기 앞에서도 결코 물러섬이 없는 이러한 뻔뻔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김민웅 교수는 이렇게 밝혔지요. 뻔뻔의 극치로구나. 동맹을 내세워 그 책임을 언론 보도에 돌리는 뒤집어 씌우기. 이게 간첩 조작, 범인 조작에 능숙한 무리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동맹 훼손한 보도, 국민 위험에 처하겠다라고 저가 저질러 놓은 일을 어디다 대고 있다 이 궤변을. 정면 돌파라니 제목 잘못되었다.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파렴치하게 하는 노골적인 거짓말이지. 색이라는 말은 도대체 누구에게 한 것이며 바이든과 날리면의 발음도 구분 못하는 국민들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하긴
김학의인가 뭔가도 국민 모두가 알아보는데 딴청을 부린 자들이니 거짓말과 조작, 뒤집어 씌우기와 그걸로 생사람 잡으려는 이런 자를 누가 더 용납할 수 있겠는가? 진상을 밝혀? 저 스스로 한 말을 누구더러 진상을 밝히라는 건가? 게다가 입에 욕을 달고 사니 그 정도로는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자기 무덤을 팠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김학의 시즌2. 무능한 대통령이 정직하지도 않고 이제는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전 국민을 거짓말로 속이려고 언론을 때려잡아서 논란을 피하려고 합니다. 김영민 의원은 이 땡땡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힘의 우기기가 눈물겹습니다. 손발도 안 맞고 급기야 제2의 광우병이라고 왜곡까지 하는데 제2의 김학의 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내 귀가 잘못됐다며 며칠째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리 명백한 것도 우겨대니 수사를 할 적에는 얼마나 억울하게 생사람을 잡았을까 싶습니다. 김학의 출금 사건 재판에서도 다수 증인들 중 검사들은 참 눈에 띄었습니다. 각기 다른 말을 하거나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하룻밤의 일들 중 유독 그 일만 머릿속에 지우개가 되니 이상하지만 본인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인들이 던지는 질문에 버럭 띠껍의 표정과 말투를 반복해서 시전하거나 몇 번이고 질문을 중도에 잘라먹는 전직 검사도 있었고요. 검찰에서 보고 배우며 강화시킨 검사 스탠다드를 전지구적으로 내보이시니 이제 강남스타일 못지않게 코리안 검사 스타일이 유명해지지 싶어 참 쪽팔립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이 땡땡 저 땡땡은 검찰 전문 용어. 모두가 욕설로 받아들이지만 검찰에겐 예외입니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남발해온 검찰 전문 용어지요. 윤석열 대통령도 늘상 입에 달고 살았던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게 표현했던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외교 무대에서까지 튀어나왔을까요? 이미 한동훈 법무장관도 검찰 말버릇을 입증했습니다. 채널의 이동재 기자와의 대화 녹취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비속어가 너무 많아 삐처리로 칠갑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때와 장소는 좀 가려야지요. 국내도 아니고 외교 무대까지 달고 가다니요. 국격이 땅을 파고 지하 깊숙이 추락했습니다. 부주의와 물상식에 우리 시민들 얼굴이 화끈합니다. 어째서 이 부끄러움이 우리 시민의 몫입니까? 더욱이 김은혜 수석의 해명은 참말로 어이상실입니다. 여우 피하려 호랑이 만난 격인데요. 주권자 시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그리 불리어도 된다는 겁니까? 그 천박함이 어디에 비할 데 있을까 싶습니다. MBC 동영상에 잘 나왔습니다. 이미 550만 명 이상이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거짓 해명이지요. 임금님 귀 당나귀 귀도 아니고 시민의 귀를 개나 소의 귀로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하는 건 대통령실과 일부 국힘 세력입니다. 귀를 잘못 들었으면 얼른 돌아 나와야 합니다. 당장 제대로 사과해야 합니다. 거짓 해명으로 시민을 기망하고 우롱한 김은혜 홍보수석은 물러나는 게 최소도리고요. 타인에 대한 검찰의 이분법은 분명합니다. 검찰 제국의 지도층인 검찰 식구, 나머지 모조리 잠재적 범죄자나 수사 대상쯤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일은 사고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평소 그들의 천박한 인식과 태도가 조금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들만의 인권 감수성이란 일도 없는 시민권이 뭔지도 모르는 그저 검찰 식구가 아니면 모조리 이 땡땡 저 땡땡 취급하는 검찰의 무개념 작태입니다. 어디선가 검사 부끄러워 못해먹겠다는 말이 곧 나오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윤석열의 검찰 제국 이대로 흘러가게 둘 순 없습니다. 바로 잡아야지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진을 제기해도 모른다고 했던 자들이 그깟 소리를 갖다 대니 우습겠지요? 진실과 거짓의 구분도, 성과 악의 구분도, 정의와 불의의 구분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검찰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만드는 것쯤이야 자신 있겠지요. 검찰의 흑역사인 김학의 사건이 다시 소환되고 그것이 고스란히 이번 사건과 싱크로나율 100%가 되고 각종 만평과 밈으로 희화화되는 것을 보면 이 정권의 종말이 보인다 이겁니다. 진실을 비틀어 온 정권이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적이 있던가요? 황교익 작가의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세계인이 다 알아듣는 바이든을 난리면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윤석열 외 극소수 정치인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쿠데타를 혁명,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던 박정희, 광주 민주시민을 폭도라고 주장했던 전두환,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겼던 이명박,
세월호 침몰 7시간 만에 나타나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 했던 박근혜 등과 다르지 않은 윤석열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